평양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80층, 100층.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이 불과 1년 만에 뚝딱 솟아오릅니다. 북한은 이를 천지개벽이라 부르며 사회주의 문명의 절정이라 선전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조명 너머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한 광경이 있습니다. 밤 10시 서울의 아파트는 집집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평양의 신축 아파트는 기이합니다.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불이 켜졌다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꺼집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불가능한 광경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을 위한 안식처일까요? 아니면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거대한 세트장일까요? 오늘 밤 우리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힌 평양 주민들의 처절한 비명을 추적합니다. 북한에서 80층 아파트를 배정받았다는 소식은 축복이 아니라 사형 선고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기입니다. 평양의 전력 사정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작 출퇴근 시간 1시간 정도만 가동되거나 아예 멈춰 있는 날이 더 많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장마당에서 산쌀 20kg 포대를 메고 50층, 60층 계단을 오르는 삶을요. 무릎이 다 망가진 노인들은 한 번 집에 들어가면 몇 달 동안 땅을 밟지 못하는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고층에 배정받은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다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혁명적 낙관주의로 덮어버립니다. 더 끔찍한 것은 물입니다. 전기가 없으니 펌프가 돌지 않습니다. 20층만 넘어가도 수돗물은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아침 1층 공동수도에서 물을 받아 지게에 지고 등반을 시작합니다. 씻는 것은 고사하고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조차 공포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80층 아파트의 화장실이 어떤 상태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악취가 진동하는 집안에서 주민들은 물 한 바가지를 아끼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입니다. 사회주의 마천루의 실상은 현대판 물질의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환경은 북한 특유의 기묘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로열층이라 불리는 고층이 가장 비쌉니다. 하지만 평양은 정반대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 없이도 살 수 있는 저층이 가장 비싸게 거래됩니다. 권력 있는 돈주들은 전기가 끊겨도 물 걱정 없는 낮은 층을 차지하고 힘없는 서민과 하급 관리들은 당의 배려라는 명목하에 하늘과 가까운 유령층으로 밀려납니다. 장마당에서 저층 아파트는 수만 달러에 거래되지만 80층 펜트하우스는 단돈 수천 달러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가 준 선물이 주민들에게는 버리고 싶은 짐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 저 높은 곳에서 홀로 켜진 불빛은 평화로운 휴식의 빛일까요? 아니면 내려가지도 못하고 갇혀버린 누군가의 절망의 신호일까요? 평양의 야경은 인민의 삶이 빚어낸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국가 주도의 광학적 연극입니다. 북한은 전기가 부족해 전국이 암흑에 잠겨도 화려한 신축거리만큼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특별한 장치를 숨겨두었습니다. 북한의 전력 계통에는 일반 주거용 라인과는 별개로 전시용 전용선, 일명 제3선이 존재합니다. 평양 신축 아파트의 외벽 LED 조명과 베란다 바깥쪽 등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차단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집 안에서 촛불을 켜고 전력난에 허덕일 때도 건물 외벽은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전용선을 통해 강제로 빛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은 어둠 속에 살지만 도시는 번화해 보이는 평양식 기만술의 핵심입니다. 체면을 위해 인민의 기본권을 저당 잡은 이 빛은 사실 주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빛 공해일 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고층부 빈집들. 하지만 밤만 되면 이곳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등불 당번제 때문입니다. 당국은 인민 반원들을 동원해 입주하지 않은 빈 세대를 순회하며 밤마다 불을 켜게 합니다. 심지어 외국인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의 아파트는 창가에 마네킹을 세워두거나
가짜 커튼을 달아 생활감을 조작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귀신 불켜기라고 부릅니다. 평양의 밤은 300만 시민의 삶이 아니라 수천 명의 연기자가 매일 밤 반복하는 거대한 세트장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LED 조명이 결코 가릴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건물의 뼈대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평양 속도는 사실 주민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속도와 같습니다. 북한 건설 현장의 가장 큰 적은 부패입니다. 간부들은 돈을 벌기 위해 국가가 배정한 고강도 철근을 장마당에 몰래 팔아치웁니다. 비어버린 뼈대에는 대신 얇은 철사나 심지어 대나무를 엮어 넣기도 합니다. 이른바 죽군 공법이라는 비극적인 농담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멘트의 배합입니다. 건설 비용을 아끼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씻지 않은 바닷모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바닷모래 속의 염분은 시간이 지나며 내부의 철근을 급격히 부식시키고 시멘트를 푸석푸석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타일로 덮인 그 속은 이미 암세포처럼 부식이 진행 중인 모래성입니다. 우리는 2014년 완공도 되지 않은 23층 아파트가 무너져 수백 명의 엘리트 가족이 매몰되었던 평천구역의 창극을 기억합니다. 당시 북한은 이례적으로 사과했지만 교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4배나 높은 80층 아파트들을 더 빠른 속도로 짓고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현대적 내진 설계나 크레인도 없이 오직 사람의 힘과 불량 자재로 올린 80층 건물은 바람만 불어도 미세하게 흔들린다고요. 실제 고층 거주자들은 밤마다 들리는 정체 모를 끼익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80층 높이에서 느끼는 그 미세한 진동은 성공의 창가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체제의 마지막 신음일지도 모릅니다. 모래 위에 쌓은 화려한 성. 그 성이 무너지는 순간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던 사회주의의 위용도 함께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이 거대한 마천루가 지어질 때 평양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이 열리자 평양의 진짜 실세인 돈주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그들은 이 화려한 유령선을 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모르는 80층 펜트하우스보다 물 잘 나오고 전기가 안정적인 구형 간부 아파트나 저층 빌라가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요. 결국 이 높은 곳을 채우는 건 당에서 강제로 배정한 하급 관리들과 갈 곳 없는 주민들입니다. 국가가 주는 선물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쓰고 그들은 매일 아침 수십 층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행을 시작합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지만 집 안에는 물 한 바가지가 없어 이웃끼리 다퉈야 하는 비참한 현실. 화려한 신축거리는 인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직 누군가의 업적을 빛내기 위해 인민을 소모품으로 밀어넣은 전시용 감옥에 가깝습니다. 평양의 마천루는 북한 체제의 완벽한 은유입니다. 겉으로는 핵 강국과 사회주의 낙원을 외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지만 그 속은 인민의 눈물과 으스러진 부실 공사의 잔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보신 평양의 불빛 중 진짜 인민의 온기가 담긴 불빛은 몇 개나 될까요? 수돗물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80층 높이의 절규를 외면한 채 도시는 오늘도 가짜 야경을 뽐내며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래 위에 쌓은 화려한 성은 가장 견고해 보일 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찾아야 할 진실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그 조명이 비추지 않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북녘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